안녕하세요. 상쾌한 고성형 클리닉 안태환 원장입니다. 많은 코 성형 수술들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구축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축코라고 하는 것은 피부가 이렇게 수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찌그러지는 현상이 생긴 것을 구축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쉽게 설명할 때 그 다림질을 할 때 다리미를 가지고 그 천을 옷을 데릴 때 이 다리미의 온도가 너무 높거나 어떤 그 천하고 이게 맞지 않을 때 그 천이 이렇게 열로 인해서 확 쭈그러드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게 생기냐면 결국 이 피부 안쪽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피부가 그 염증 반응을 이기지 못하고 컨트랙션, 수축을 하는 현상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축코가 발생되는 원인은 무조건 염증 반응입니다. 가장 많은 현상은 코에 들어가 있는 보형물이 제일 흔한 현상입니다. 보형물이 보통은 그 몸에 들어가서 잘 생착을 하면 그런 반응이 생기지 않는데, 이 보형물이 몸에 딱 생착이 안 될 경우에 우리 몸에서는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형물을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붓고 열이 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반응들이 생기면서 피부를 당겨 올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가장 흔한 구축 현상이고요. 또 하나의 현상은 자가연골로 수술을 했어도 이 자가연골이 녹거나 아니면 기증연골이 녹거나 녹으면서 이 피부가 다시 수축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어쨌든 실리콘에 의한 어떤 염증 반응으로 인한 구축 현상, 피부의 수축 현상이죠. 또 하나는 자가연골이건 기증연골이건 어떤 연골을 썼어도 그 연골이 녹아버리면서 피부가 쭈그러드는 그런 구축 현상, 이렇게 크게 염증으로 인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축코는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데 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 우리 수축된 사람의 피부는 안에 혈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혈관이 들어가 있어서 이 혈관이 다시 그 구축이 됐을 때는 그 혈관이 있는 부분들이 혈액 공급을 잘 못 받아가지고 상처 조직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을 두고 뭐 2년, 3년 정도 지나면 우리 몸은 상처 조직에도 혈관을 보냅니다. 흔히 이제 반응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흉살 조직. 이런 흉살 조직으로 바뀐 피부 조직에도 혈관을 보내서 이 혈관이 회복을 시키고 피부에 계속 영양 공급을 하기 때문에 피부가 구축 현상이 오면 딱딱해져 있는데 이게 부드럽게 바뀝니다. 이 바뀌고 난 다음에 수술을 이용해서 거의 99% 회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축코 치료의 가장 첫 번째는 결국 피부의 회복입니다. 피부가 늘어나지 않으면 이 구축코는 절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피부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원인 물질을, 그러니까 구축을 만들었던 원인 물질, 뭐 실리콘이건 염증을 일으키는 연골이건 기증늑연골이건 자가늑연골이건 간에 그런 물질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지금 줄기세포 치료라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복부에서 자가 지방을 빼서 자기 줄기세포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분화되지 않은 세포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 조직, 흉살 조직 이런데 우리가 주사를 하게 되면, 줄기세포를 분화해서 주사를 하게 되면 이 줄기세포가 조직을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결국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주면서 이 상처 조직, 반응 조직을 빨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이용하면 기다리지 않고 보통 한 달 정도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아주 심한 경우는 2달 정도,
치료를 해서 구축 반응이 오고 나서 한두 달 후에 수술을 해서 구축된 코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이제 원인이 실리콘이 원인이었어요. 실리콘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찌그러진 피부를 줄기세포 치료를 일주일에 보통 한 2번씩 해서 한 8번, 한 달 정도 하고 수술해서 회복을 시켰습니다. 코끝은 자가늑연고를 이용했고요. 콧대는 진피지방을 썼는데, 자가진피지방을 쓸 수도 있고 인공진피지방을 쓸 수도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인공진피지방을 써서 수술했습니다. 이유는 자가진피지방이 흡수율이 너무 다양해서 환자들이 너무 많이 녹아버리면, 흡수가 돼버리면 또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인공진피지방과 자가늑연고를 이용해서 수술을 했고, 이 환자도 이제 실리콘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코가 짧은 환자예요. 실리콘을 끝까지 들어있어서 이게 약간 짧아져 있는 환자인데, 이제 이런 경우는 실리콘을 빼고, 다음에 줄기세포 치료를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한 3주 정도, 한 6번밖에 안 하셨어요. 금방 풀려가지고 6번 하고 수술을 해서 이제 이렇게 짧았던 코를 길이를 늘렸고, 입이 이렇게 나와 보이는 이런 경우를 이제 저희가 고양이 수술, 양압코 성형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코 중앙 부분을 앞으로 빼주면서 길이 연장을 하면서 입이 안 나와 보이게 하는 수술을 같이 해서 회복을 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도 심하게 구축이 와 있는 경우고요. 실리콘을 빼고 이 부분도 줄기세포 치료를 한 달 정도, 집이 강원도 멀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셨어요. 한 4번 정도 하시고 수술해서 늘리셨고, 코끝은 자가늑연고를 쓰셨고요. 코끝은 자가늑연고를 쓰셨고, 콧대는 인공진피지방을 써서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이분은 좀 심하게 짧아져 있어서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진짜 심한 분인데, 이제 수술도 많이 하셨고, 이제 대학병원에서 저한테 의뢰를 하셨었는데, 원인 물질이 실리콘이었어요. 실리콘이 길게 들어가 있어서 오른쪽 콧구멍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실리콘을 제거를 하고, 너무 심한 분이어서 줄기세포 치료를 한 6주 정도, 일주일에 2번씩 6주 정도 시행을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해서 이 길이 연장도 잘 되고, 이렇게 이제 심했던 부분이 다 연장되어 있고요. 코끝은 자가늑을 썼고, 이분은 콧대가 너무 낮으셔서 다시 실리콘을 사용했습니다. 실리콘을, 그런데 이 코뼈 있는 부분만 사용을 해서 거의 실리콘이 한 1cm 정도 두께로 들어갔어요. 너무 낮으셔가지고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실리콘을 다시 사용해서 했고, 실제로 너무 낮아서 다이스드 립 카틀리지라고 해서 자가늑연고를 잘게 부셔가지고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흡수가 많이 돼서 환자들은 다시 또 수술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이 환자가 이 코뼈 자체에 실리콘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저도 그렇게 쓰지 않는데, 적당하게 딱 그 실리콘과 뼈가 딱 맞는 경우에는 뼈 부분만은 실리콘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뼈가 매부리코나 아주 좀 울퉁불퉁한 경우에는 저도 실리콘을 다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환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태를 체크하고 콧대 보형물을 결정을 합니다. 이 환자분 수술하고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이제 저랑 오셔가지고 다시 기념 촬영까지 하시고 지금 아주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쪽이 콧구멍이 찌그러졌던 환자도 줄기세포 치료를 중국인이라서 먼저 하질 않았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먼저 수술을 하고 수술 후에 3주차 때부터 줄기세포 치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같이 너무 심한 분들은 먼저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데,